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를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USC 캠퍼스에 있는 이주행입니다. 네, 교수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특별한 전시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전시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 좀 차가운 소프트웨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아이디어, 영감을 얻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전공이 전산과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네. 그래서 공학적으로 원래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쵸?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게 모양, 그 다음에 움직임, 색상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전산과 입학해서 99년도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를 트레이닝을 계속 받았고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애트리에 와서도 20년 동안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일을 연구적인 측면에서 해왔는데, 여기 전시에 되어 있는 그림들은 제가 연구하는 방법과 비슷한 도구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즐거움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할 적에는 어떤 명확한 공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최적화를 한다거나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저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호기심을 충족해 본다거나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존에 하시는 직업적인 코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좀 심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왜 갑자기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는 있으신지? 사실 이렇게 컴퓨터로 그렸던 거는 어떤 저의 심미적인 만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탐구 활동으로서 그림 그렸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 활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컴퓨터로 음악을 한다거나 컴퓨터 그림 그리는 거를 취미 삼아 해왔는데, 그리고 한 5년 정도 전에는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재미삼아. 5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었는데 이제 작년에 제 그림을 보셨던 분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서 작가로서 한번 전시회를 해보겠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서 저는 흔쾌히 응해가지고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 기법, 코드라고 하셨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딩은 매스메티카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스메티카는 C나 Java, 파이썬처럼 하나의 컴퓨터 언어입니다. 근데 특히 매스메티카는 수학이나 과학자들이 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프로블럼 솔빙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한 20년 이상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언어도 쓰고 있지만 특히 그림 그릴 때는 매스메티카를 선호를 하는데, 왜냐면은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적에 그림을 딱 그리려고 했을 때 다른 언어를 쓰면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준비할 게 많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악상이 떠올랐을 적에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은 첼로를 통해서 꺼내서 조율하고 앉다 보면은 약간 지쳐가지고 뭔가 악상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예를 들면은 첼로에 비유하자면은 매스메티카 코드는 피아노 같은 거예요. 바로 앞에 앉으면은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매우 직관적인 장점이 있고, 또 가시화나 인터랙션이 좀 강한 특성이 있어서 코드로 그림 그리면은 저는 매스메티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이 옆에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아끼는 작품이고, 저의 첫 전시 때 나왔던 픽셀 스택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조그만 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전 수목원에서 찍은 란타나라는 꽃이에요.
엄지손톱만한 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여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 픽셀 스택에서부터 탄생한 것이거든요. 네. 픽셀 스택이라는 기법은 이 기법에서 탄생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입력 영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네. 추상화가 탄생합니다. 네, 추상화가 탄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영상이 가지고 있던 픽셀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데 그 픽셀을 하나도 사라지거나 추가하지 않고 위치만 바꿔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기법을 고안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시리즈고, 네, 요게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색감이 화려한 색깔이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있는 16가지의 패턴들이 모두 동일한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레고 블럭을 사가지고 레고로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선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블락의 개수나 종류는 완전히 동일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용하시는 함수를 달리 변화시켜서 지금 다양한 그림을 동일한 픽셀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건 말고도 픽셀 스왑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홍색 고흐, 핑크 고흐 그림이 있는데, 저건 어떤 기법으로? 네, 픽셀 스왑은 내부적으로는 픽셀 스택이 2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픽셀 스택은 아주 재미있는 추상화를 만들어내는데 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천 번의 실험을 해서 픽셀 스택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러면은 꽃 사진에 있는 픽셀을 이용해 가지고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 추상화 말고.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함수 하나로 추상적인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의 이미지는 색상을 주고 다른 한 이미지는 위치를 가이드하자. 그래서 이 픽셀을 옮기는데 요 이미지가 가이드하는 대로 픽셀을 옮기도록 하자. 그래서 두 이미지가 서로 픽셀을 말 그대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 스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핑크 고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에서 찍었던 꽃사진에 있는 픽셀, 분홍색 픽셀을 모두 다 하나씩 전부 다 고흐의 말년의 초상화의 자화상에다가 한 땀 한 땀 올린 거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컴퓨터가 이제 가장 최적의 위치를 계산해서 옮기긴 했지만, 그게 그 기법을 사용했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기발하신 것 같고 또 그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작품 중에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작품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전시회 지금 이 전시회에서 어떤 작품인지.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모든 작품마다 다 애착이 가고 또 스토리가 있어서 각별한데, 오늘은 저기 있는 커넥티드 라인스라는 시리즈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그럼 한번 이동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커넥티드 라인스 시리즈 중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기하 모델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뭔가를 형상을 표현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곡선과 곡면에 관련된 표현을 하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논문을 쓸 적에 제가 사용하는 기법들이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빨간색, 파란색 선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논문에다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한 거였고, 이번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단조로운 것, 단순한 거에서 간단한 리듬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커넥티드 라인스에서 첫 번째 시리즈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이 쭉 가다가 수학적으로
베지어 곡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살짝 변화를 줬어요. 그때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중첩에 의한 리듬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흰색과 빨간색, 흰색과 파란색들의 중첩에 의해 가지고서 선분들이 잘 보이도록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을 썼을 때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게 커넥티드 라인스의 메인 테마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변주곡에 해당하는 거죠. 주제에 의한 변주인 거고요. 어떻게 변주를 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을 좀 이렇게 변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얘는 점프하는 간격을 랜덤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다 섞었어요. 폭과 진폭을 모두 다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고 마치 파도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가 마치 명상을 하는 고요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술을 한잔 했을 때의 어떤 네, 자유로운 호방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커넥티드 라인스. 너무 멋진 그림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교수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지금 총 몇 개의 전시회를 하셨어요? 지금 4개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5번째 작은 전시를 또 준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학연구소 전시는 저의 2번째 전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실 연구자신데 네. 원래 직업이 근데 이제 작가로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이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또 연구자로서의 삶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극단적이네요. 어떤 거에 좀 더 큰 매력을 느끼세요, 지금? 사실 저는 저 개인적인 취향이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방향을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의 축이 됐던 아니면은 직업의 축이 됐던 아니면 가족의 축이 됐든지 어느 하나도 사실은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거고 네.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다 그거를 확장해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도 사실은 꾸준히 10년 이상 준비를 했던 것이 작년에 좋은 계기가 생겨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이지 네. 이거를 통해서 제가 크게 변화된 거는 사실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제가 성장하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목 자체가 코드로 그린 그림이고 제가 실제로 낮에 하는 그 과학의 축이 있고요. 또 밤에 하는 예술의 축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기술이 예술적인 표현에 도움이 되고 또 예술적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영감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또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과학과 예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가. 하나를 포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향후에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면 저희랑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큰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참 재밌었던 거는 저는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로만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작년부터 실제로 제 그림이 몸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근데 굉장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압도적인 크기의 그림으로서 물리적으로 그림을 대하게 되니까 제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본격적인 작가로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